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금융 NCS 과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의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강의를 담당하게 된 김선주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창구 사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금융 NCS가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창구 사무 내용이 어떤 주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NC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NCS는 이제 밑에 나오다시피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자격증이고요. 실무에서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작년부터 이제 NCS가 이제 바람이 불었고 체계가 좀 잡혀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제 금융공기업에서는 NCS 기반 채용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수험생들이 혼란을 많이 겪고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NCS에서는 기존 뭐 직무 적성 뭐 과정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입사를 할 때 많이 보잖아요.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주로 사고력 중심이었어요. 사고력. 근데 지금은 그 사고력만으로는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식견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력 외에도 실무 능력이 좀 배양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NCS예요. 근데 이제 금융 NCS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이 다양한 이제 산업 분야가 있는데, NCS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 저학년부터 그다음에 60 먹은 노인분까지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그 무슨 회사를 들어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분류를 잘 해놨어요. 그 분류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금융 NCS, 금융 공기업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 수출은행 이런 금융 공기업을 중심으로 NCS 기반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금융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금융 NCS 자격을 준비를 하시겠죠. 이 외에도 이제 은행이라든지 금융회사에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 여러분들이 금융 NCS에 많이 도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은행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실무 영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를 해서 바로 업무에 투입해도 좋을 만큼 공인 인증화하는 것이 NCS 자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NC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과목이 바로 이제 창구 사무인데요. 창구 사무에서는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제목을 은행 실무라고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창구 사무가 은행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굉장히 국한되어 있는 은행도 있고요. 원스톱 뱅킹이라 그래가지고 입출금부터 외환 여신까지 굉장히 다 오픈되어 있는, 이게 트렌드이긴 하지만 은행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 오픈되어 있는 모든 범위에 대해서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금부터 계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대출은 어떻게 해주시냐, 그 다음에 수신 여신 외에도 그 부가적인 업무 뭐가 있죠? 외환이라든지 신탁, 방카슈랑스 펀드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거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뭐 특수은행 이런 은행들이 다루고 있는 업무를 이제 나열한 것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은행하면 뭐죠? 수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가 여신이죠. 그게 이제 대출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 업무의 축은 수신과 여신이에요. 그래서 금융이 돈의 흐름, 머니 플로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어디서 흐르냐? 돈이 남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돈이 흘러가는 게 금융이죠. 그 중간에 낀 게 금융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이라면 수신과 여신을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신, 여신, 이 기본적인 은행 업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요즘은 뭐 비이자 수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수신과 여신 외에도 수익원이 발생을 하죠. 은행에서는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아닙니까? 그다음에 신탁이라든지, 여기 집합투자 업무라고 표현된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는 펀드, 굉장히 이제 대중화돼 있죠. 펀드가 이제 주수익원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카슈랑스, 이제 보험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업무가 방카슈랑스가 되고요. 이 외에도 외환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전자금융이라든지
이제 카드 업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폭이 넓어요. 은행 업무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창구 사무라고는 돼 있지만 은행 업무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수여신과 부수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법률과 제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 이 교재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거나 실무에 투입될 때도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금융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규제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실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것을 준수했을 때만이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플라이언스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제도를 지켰을 때는 엄청나게 보호를 받는 것이 이제 금융업의 특성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이제 폭넓은 이제 창구 업무, 은행 업무를 우리 교재에서는 5챕터로 구성을 했어요. 첫 번째가 예금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예금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되는 금융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원칙이 뭐냐, 관련 법률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4장에 가면은 이제 수신과 반대되는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는데, 요거는 금융 NCS 상권의 이제 뒷부분, 이제 3파트가 신용카드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약하게는 다루긴 했어요. 그 다음에 부대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냐, 부대 업무. 뭐 보호예수라든지 보호금고라든지 뭐 외국한. 외국한 업무는 이제 아시다시피 부대 업무보다는 외국한 업무가 훨씬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중요도도 높아요. 근데 외국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무역거래와 일반 거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 거래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거래까지 가면은 굉장히 폭이 굉장히 심화가 되기 때문에 별도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5장에 가면은 이제 신탁이라든지 신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탁뿐만 아니라 이제 펀드. 사실은 신탁이 이제 법률적으로 펀드와 좀 다른 성격을 다루고 있는데, 신탁이 실무적으로는 많이 다루진 않아요. 현재적으로. 그래서 펀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고요. 실제 자격증 펀드에 대해서 그 세분화된 자격증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카슈랑스는 무엇인지, 은행 업무에서 방카슈랑스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제 1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1장은 예금 업무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내용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요. 실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원칙적인 내용까지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1장에서 그러면 실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나오냐? 그럼 예금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은 어떻게 개설을 하는 거냐? 통장 만드는 법부터, 입금과 출금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콘텐츠가 이제 내공이 쌓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금 상품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뭐 요구불 상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적립식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치식 상품도 있겠죠. 요구불 상품은 한마디로 이제 돈을 넣어놓고 언제든지 인출에 응해야 되는 상품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온라인 통장이라든지 보통 예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요구불 상품, 당좌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상품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어떤 특성을 갖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적립식 상품은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상호부금이라고 표현되는 적금 같은 게 있고요. 목돈이 이제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치식 예금, 이런 것들을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만들고 해지하고 돈을 주고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장에서는 금융거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융거래 원칙에 이제 2가지 축이 있는데요. 그 하나가 실명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90년대 초반 실명법이 도입되고 나서 이게 이제 실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어겼다 그러면 실정법을 위반한 거가 돼요. 그만큼 중요하고 실무적으로 이제 필수적인 근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명법과 더불어 이제 비밀보장 법률. 한마디로 이제 고객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고객 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것이고, 어떤 경우에 고객 정보를 외부로 줄 수 있느냐, 이
법이 이제 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법을 통해 가지고 파생된 제도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CDD, 그다음에 CTR, STR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현업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 제도가 무엇인지, 왜 이 제도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이제 3장에 가시면 부대 업무는 무엇이고 외국한 업무는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업무가 수신과 여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외에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이냐.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좀 맡아주시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대여금고라든지 보호예수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한 업무. 외국한 업무는 이제 한마디로 외환 거래를 중개를 해주는 거죠. 쉽게 뭐 접근을 한다면 뭐 돈을 고객이 달러가 해외여행 가실 때 달러가 필요할 때 달러를 사가신다거나 달러가 남아서 은행에 판다거나 이런 이제 거래를 하신다거나 그다음에 뭐 기러기 아빠들이 외국에 이제 돈을 보낸다든지 이런 이제 그 송금 거래 이런 걸 이제 무역 외 거래라 그래요. 이제 외국한 업무는 이제 상세히 말씀을 좀 드리면 무역 거래와 무역 외 거래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역 외 거래를 중심으로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역 거래는 한마디로 이제 뭐 수출이라든지 수입을 하는 이제 뭐 업체를 대상으로 뭐 신용장을 개설해주고 신용장을 그 매입하는 LC 그 내고라 그러죠. 그런 이제 수출입 거래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요. 무역 외 거래. 그럼 환율은 무엇이고 우리가 외국한 업무를 통해서 어떤 수익원을 갖게 되느냐 이런 정도의 이제 3장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4절에 가시게 되면 이제 대출 업무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대출 업무도 굉장히 이제 심오하거든요. 개인 여신도 있고요. 기업 여신도 있고요. 소호 여신도 있고요. 굉장히 이제 많아요. 무역, 아까 말씀드린 외국한 거래에서도 여신 거래가 수반을 하거든요. 무역 거래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 단순하게 이제 대출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가계 여신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 여신이라든지 뭐 소대출까지 다루면 좋은데 이제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이제 없어요. 입사를 하신 다음에 별도의 교육을 받고 별도의 공부를 하셔야 이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NCS에서는 개인 대출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히 입사할 자격이 있다라고 이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 대출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신이 이루어지고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되냐? 이 개인 대출은 고객 입장과 은행 입장이 달라요. 은행 입장에서는 개인 여신을 해줄 때 돈을 한마디로 풀 것이냐 쫄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것은 어떠한 상황의 그 변수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습니까? 경제 상황이라든지 은행의 자금 사정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고객 입장에서는 여신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받고자 하겠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입장에 그 입장별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신용카드가 어떤 것이고 신용카드에 참여하게 되는 그 행위 주체가 대표적인 게 누가 있느냐 카드사, 뭐 회원, 가맹점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각 프로세스별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서는 대출과 카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번째 이제 그 5절로 가시면 신탁과 방카 슈랑스가 나옵니다. 자, 그럼 신탁은 무엇이냐? 이게 믿을 신자와 맡길 탁자거든요. 한마디로 내 재산을 누군가에게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럼 왜 맡기겠습니까? 돈 벌어오라고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객이 어떠한 상품을 가입해서 뭐 우리에게 맡겨주는 거를 신탁이라고 하는데 그 신탁의 법률적인 특성과 지위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품이 있느냐 그 돈을 그럼 과연 누가 어떻게 굴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신탁과 함께 이제 펀드에 대해서 이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뭐 모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신탁보다는 펀드의 이제 중요성이라든지 활용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펀드가 무엇이고 신탁과 법률적인 지위가 어떻게 차이가 있고 펀드는 어떤 구조로
그 설정이 되는지, 그리고 펀드의 그 행위 주체자들은 누군지, 그 행위 주체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이렇게 배우시게 돼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방카슈랑스인데요. 방카슈랑스는 한마디로 이제 보험회사 상품을, 보험을 은행이 대신 팔아주는 거죠. 그러면 그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 상품을 사는 겁니까? 보험사 상품을 사는 겁니까? 그렇죠. 보험사 상품을 사는 거죠. 은행 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은 이 보험을 왜 팔겠습니까?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팔려면 보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은행원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적금을 파는 것과 예금을 파는 거랑 방카를 파는 것은 접근법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보험에 대해서 보험은 어떤 특성이 있고 은행 상품과 어떻게 다르냐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깊이 있게 다뤄야 우리 방카슈랑스를 이제 잘 팔아서 수익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그 창구 사무에 대해서 교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상세한 내용은 정규 과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